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로 도약을 할 수 있는데 상반기 양력으로 5월달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지만 그 꿈이 크기를 본다 그러면 태양이 아니라 그냥 약간 야산처럼의 목적을 가진다면 100% 효과는 얻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2025년 우리 43살이 되신 돼지띠분들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이 이분들 봐주셨을 때 좀 전반적인 뭐 성향 특징이나 전반적인 인생살이의 흐름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을사년에는 이 돼지띠라는 특정적인 부분이 삼재가 들어온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죠. 돼지띠는 악삼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복삼재다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재라는 기운은 나쁘게 받아들여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악삼재가 될지 복삼재가 될지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개인차별은 많이 있으나, 이 43살의 개생분들이 특징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굉장히 세고 약간은 겁이 많습니다.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쁜 것을 보기 싫어하는 성향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깔끔한 타입이죠. 나만 나쁜 짓 안 하면 되고, 나만 깨끗하면 되고, 나만 예쁘게 살아가면 되고, 이렇게 우주가 있다면 서울이라는 특정적인 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요 43살의 개년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4년도에 아마 자기 의지하고는 틀리게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니 탓이야라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든지, 계획하고 있던 일이 90%까지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정말 나에게 이런 악운이 있을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완전히 바닥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다, 내가 인생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라도 느끼는 정도의 아마 나쁜 운이 있으셨을 텐데요. 좋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이 문제라면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3년간 빡세게 내가 도전을 해보자, 내 자신을 개혁을 해보자 생각을 하신다면 태양빛을 보면서 걸어가는 넓고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신령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뭔가 지금 올해부터 3년 동안은 열심히 움직이시면 운기가 더 들어오는 느낌? 열심히는 움직여야 되는데 조건은 고집이 센 걸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것을 버리기가 힘든 나이들이 요번들이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민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 때로는 내가 잘못된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게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를 한번 자기 스스로가 성찰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묵어있던 것들을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평가를 남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나에게 그러니까 귀인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가족이에요. 이분들은 가족. 가족의 얘기에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가 뭘 알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가 사실은 요즘 친구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의외치 않은 대답들을 해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의 주변에서 나를 걱정하고 나를 응원해주는 조력자, 가족, 형제,
또 직장에서는 귀인,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나의 오른팔 왼팔에 귀를 기울이시면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부분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로 도약을 할 수 있는데 상반기 양력으로 5월달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올해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안에서 고집은 버려라.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네네. 재물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시고 새로운 거를 찾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좀 주변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많이 좀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피드백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분들이 성격이 까다로워요. 사람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그런데 때로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막 사기꾼 같은 사람이 또 나에게는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좀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40대 나이시니까 또 한창 열심히 일하실 때잖아요. 네. 그럼 일하시는 쪽에서의 운기도 올해 좀 괜찮게 풀릴 수 있을까요? 일하시는 것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장인하고 내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직장인 중에서는 올해 무리하게 프로젝트나 나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마십시오. 그냥 중간 단계로 나의 소리를 내다 보면은 이게 효과를 얻는 것이 2년 뒤입니다. 2년 뒤에는 반드시 내가 조금 양보했던 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너무 큰 소리를 내지 마시라.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이들은요, 지금까지 묵혀왔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린다면 새롭게 좋은 일이 한 태양처럼 빛나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일들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지만 그 꿈이 크기를 본다 그러면 태양이 아니라 그냥 약간 야산처럼의 목적을 가진다면 100% 효과는 얻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이 43세 되시는 분들이 올해 뭐 삼재다 뭐다 해서 기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겠네요. 그럼요.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아군이라고 나에게 들어오는 운이 아군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군을 내가 유용하게 잘 조리를 하면 반대로 좋은 운으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군이 되는 상황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43살 되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네. 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당연히 이게 개인 사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성, 구체적인 방향성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43살의 개연년생분들 원래 깔끔하고 또 사람을 많이 가리는 그만큼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나이 분들 중에 속하시는데요. 올해는 조금 과감해지십시오. 그리고 금전을 조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뜰한 부분을 조금 풀어놓고 금전을 써가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좋은 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삼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재라고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 오히려 운이 안 좋게 가니까요. 도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